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조건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조건문 배우고 있거든요. 조건문인가? 아, 그렇죠. 제어문 속에 조건문과 반복문 둘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조건문의 대표적인 명령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if, if, if죠. if 명령 사용법들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고요. 이걸로 제어되는 겁니다. 컴퓨터가 인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흉내내서 뭔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유가 바로 if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떤 주어진 조건을 판단해서 어떤 일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명령어 if, 그거 좀 배우고 있습니다. 조건문. 봅시다. 네, 기본적으로 제어문에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조건문을 위주로 지금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f문, if else문, 또 중첩 if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 스위치문이라는 거, 스위치 케이스라고 합니다. 케이스문이라고도 하고 스위치문이라고도 하고 스위치 케이스문이라고도 하거든요. 엄밀하게는 스위치 케이스문이죠. 예. 스위치라는 게 이렇게 값을 상태를 변경시킨다 이런 용어로도 좀 쓰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뭐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남하고 의사소통할 때 좀 쉽게 이해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브레이크하고 컨티뉴, 고투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프로그램이 좀 수준이 올라간 다음에 그걸 좀 효율적으로 하거나 예외적인 걸 처리하는 기법으로 이걸 적용을 합니다. 브레이크라고 하게 되면 반복문을 스톱해라. 또는 그렇죠. 반복문 어떤 주어진 조건에서 어떤 작업이 수행될 때 그 벗어나는 역할하고 쉽게 얘기하면 블록을 벗어나라 이런 개념을 씁니다. 컨티뉴문은 반복문에서 우리 반복문을 안 배웠잖아 참. 반복문을 안 배운지 이걸 내가 왜 가르치지? 좀 그러네. 개념은 잡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네스티드 이 부분에서 브레이크 만나면 바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컨티뉴 만나면 다음 단계 조건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가나? 한번 생각해봐요. 가나? 안 써봐서. 그런 식으로 안 쓸 것 같은데. 고투문. 이 고투문은 일반적인 교수님들은 다 가르치질 않습니다. 이건 옛날에 썼던 건데, 지금 옛날에 썼다는 소리는 옛날에 많이 썼던 거고 요즘 가령 쓰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푸른 기법에 따른 문제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작업 단위로 객체 지향도 나와 있지만 함수 단위로 작업들을 많이 만드니까 일을 조그만 단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조금조그맣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불러 쓰는데 그런 걸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쓸 때는 이게 그런 거에는 이게 쥐약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에러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꼭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 짜다 보면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굳이 여기저기 우리 이품을 쓰면 우리 선택적으로 작업을 이걸 할 건지 저거 할지 고를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C 프로그램은 절차 지향하느라 맨 위에부터 한 줄 한 줄 한 줄로 수행된다고 이야기했죠. 고우투는 내가 원하면 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명령이에요. 조건문에서도 참거지 무시하고 중간에 껴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작업을 처리하는데 1번 작업하고 2번 작업하고 3번 작업 이렇게 작업이 처리돼야 되는데 그 위치를 마음대로 지정해서 보내는 그런 명령이다 보니까 이걸 쓸 경우 잘못되면 꼬일 수 있다 해서 가능하면 쓰지 말아라 이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브레이크하고 컨티뉴문은 반복문이나 조건문 내에서 그거 제어를 벗어날 건지 아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결정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브레이크는 빠져나가라는 소리고요. 컨티뉴는 다음 단계를 진행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고우트는 제어 순서를 임의로 막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직접 다이렉트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일단 샘플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어문 중에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건문의 대표적인 명령어는 if라고 이야기했고요. 반복문은 for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우리 if 배우고 있는 겁니다. if 제어. 이거 뭘 배우고 있는지 알고 지금 따라오라는 거죠. if는 if else 그리고 중첩 if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했죠. 지금 바로 오늘 요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스위치문은 이 if의 또 다른 모양입니다. if를 쓸 때 귀찮은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쓰면 편하다라는 방법이거든요.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먼저 살펴봅시다.
예, 스위치문은 명령어예요. 제어식의 가비에 따라서 여러 경로 중 하나, 여러 개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나 둘이 아니라 그 이상, 하나 한 조건에 대해서 이럴 때, 저럴 때, 요럴 때, 그럴 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조건은 한데 보통 if문 쓰면 참 거짓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참 거짓이 크기 비교가 아니라 그냥 그 속에 있는 값을 아까 우리 홀짝 계산할 때 홀수냐 짝수냐 계산할 때 0이냐 짝수 기준이 끝자리가 0이거나 2거나 4거나 6이거나 8이면 짝수, 또 1, 3, 5, 7, 9면 홀수 이랬잖아요. 조건이 여러 개잖아요. 이럴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어 구조를 구성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죠? 씨? if문으로는 도저히 연결이 안 되죠. 그렇죠. if문으로도 표현은 가능하죠. if 모일 때 다 적어주면 됩니다. if 1일 때 어떻게 해요? 짝수. if 0일 때 짝수, 2일 때 짝수, 4일 때 짝수 이렇게 쭉 적어주면 되는데 이건 좀 편한 것 같아요. 봅시다. 어떻게 하게 편한지. 이게 뭐야? 예, 스위치문의 기본 문법입니다. 스위치문. 그래서 먼저 스위치라는 명령을 주고 여기다가 조건식을 줍니다. 조건식이에요. 제어식이라고 내가 조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결가루를 열고 물결가루를 이렇게 열어질 만큼 그 속에 이 값이 모일 때 여기 이거는 값을 주는 겁니다. 값을. 값이에요. 크다 작다 없습니다. 모일 때 그리고 또 그게 다른 거 모일 때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게 C1 요 값이 컨디션 첫 번째 거면 이 명령 수행해라. 컨디션 두 번째 거면 이 명령을 수행해라. 세 번째 거면 요 명령 수행해라. 네 번째 무한정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여러 개일 때 특정 변수의 값이 0일 때, 2일 때, 4일 때, 6일 때, 8일 때 다섯 개 다 적어버리면 되죠. 그때 이 명령을 수행하라 그 소리고요. 꼭 이 명령이 끝나기 전 맨 끝에 브레이크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아까 브레이크 설명했잖아요. 이걸 벗어나라는 점.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바로 인류와 버립니다. 다음 단계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이래서 내가 앞에 놓았구나. 브레이크 명령이 여기서 쓰네. 오케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건은 똑같이 케이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의 값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처리하려고 브레이크를 끊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옵션인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내가 나름대로는 여기다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서 기술을 했어요. 여기 이 시계는 제어식이라고 적어놨네. 여기 변수나 값이 들어갑니다. 변수가 들어가죠. 변수가. 변수에 무슨 값이 들어있는 거라고. 변수가 들어갑니다. 제어식 왜 이렇게 적었지 내가? 식이 될 수 있구나. 변수에 뭐 변수 더하기 2, 또 변수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식이 맞네. 조건식이면 그 조건 비교 크다 작다 같다가 들어가니까 조건식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 나 생각해서 한 거구나. 여기에는 어떤 변수나 수식이 들어갑니다. 변수나 수식을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식이 제어를 한다 해서 제어식이라고 적은 거고요. 그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처리된 내용이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여기 선언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여러 가지인데 그걸 여기서 미처 고려를 못했어. 빼먹었어. 그런 경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을 때 위에 아무것도 없다면 디폴트 기본이라는 소리죠. 기본으로 이런 걸 처리해라 이렇게 바꿔줍니다. 에이 보고합시다. 말기 복잡해지네. 스위치문은 꼭 스위치 케이스로 엮어지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 디폴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위에 제시한 조건 중에 하나도 만족하는 게 없으면 수행을 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건 맨 끝에 꼭 브레이크를 묶였다는 거. 브레이크 요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브레이크를 묶였다는 거. 오케이. 실제 사용하는 예 보면서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라고 소문자입니다. 다. 스위치라고 주고 요 괄호 속에는 조건식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수식이 들어갑니다. 수식. 변수만 들어가도 되고 식이 들어가도 되고요. 조건 안 들어갑니다. 크다 작다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꼭 물결괄호 열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케이스라고 적고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소문자로 케이스 해갖고 요 뒤에 변수나 수식이 또 들어갑니다. 조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거 땡땡 콜론 치고 문장 세미콜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브레이크 쳤다 가야지. 브레이크가 꼭 이게 또 들어있어요. 요게 한 세트입니다.
스위치 문은 무조건 여기 하나 이상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디폴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스위치 수식 조건 아니에요. 수식이에요. 여기는 수식의 값이에요. 요거만 잘 기억하고 또 설명하니까 따라오기 바랍니다. 예,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값은 키오스크가 있어요. 키오스크 알죠? 그 뭐 편의점이나 편의점 넣었다. 그 중국집이나 패스트푸드점 가게 되면 요즘에 인건비 절감한다고 앞에다 이렇게 컴퓨터 설치해 놨잖아요. 터치요. 그래서 메뉴 선택하고 카드 결제하면 바로 이제 전표 나오고 주문이 자동 들어가고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1번을 누르면 짜장면, 2번이면 짬뽕, 3번이면 탕수육, 4번이면 유산슬, 안 누르면 안 먹어. 프로그램 종료시켜버리겠다는 거죠.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요. 이거 if문으로 어떻게 하죠? 그럼 if a가 1이면 그리고 짜장면, else a가 2면 짬뽕, else if a가 3이면 탕수육, else if a가 4면 유산슬, else 프린트 안 먹어 이렇게 쓰면 되네. 예, 그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if else, if else, if else 쭉 밑으로 나가죠. 끝까지 다 봐야지만 조건을 볼 수 있잖아요. 내용이 일목요연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냥 그렇게 써도 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스위치 케이스문을 쓰게 되면 스위치는 뭐에 대해서 물어보냐가 한 번만 나오면 되고, 그리고 이게 1일 때, 이게 2일 때, 이게 3일 때, 이게 4일 때 이런 식으로 이 시기도 간단하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쓰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서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한 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할 때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쓴다. 한 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의 값을 물어볼 때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게 쓰라고요. 하나인데 이거일 때, 저거일 때, 이게 2개 이상이면 스위치 케이스문이 어떤 때 좋다고? 보기가 좋다고. 특별한 거 아니죠. if문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보기 훨씬 편하죠. 정상적이면 if 가로 열고 a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 물결 가로 열고 프린트 f하고 짜장 가로 닫고 여기 세미콜론 하겠죠. 그리고 여기다 else if a는 2 else if 뭐 else if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쭉 이게 복잡하다는 거지. 그럴 때 스위치 케이스문 쓰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스위치 케이스는 주의해야 될 사항 콜론 브레이크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스위치 케이스문 씁니다. 하나 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값을 물어볼 때 사용한다. 그렇게 기억해주면 쉬울 것 같아요. 오케이?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내가 앞에서 스위치 케이스는 몰라도 된다고 했지만 과제는 나갑니다. 알고는 있어야죠. 필요하면 써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은 어떤 경우 쓰는지만 잘 이해해서 쓰면 됩니다. 내가 말한 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내가 많이 경험해본 바로는 그렇다는 거고요. 뭐 그걸 이제 참고하라는 거예요. 뭐 손해할 건 없잖아요. 예, 여기 아까 얘기한 그 프로그램입니다. 정수를 입력하셔서 스캔 F로 받아들이죠. 에러 나면 S 붙여주면 되고요. 스위치 떴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2를 집어넣었다고 쳐. 그러면 딱 그랬더니 처리된 순서 얘기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거 딱 들어온 순간에 첫 번째 케이스 확인해. 0이냐 물어봐요. 아니네. 그럼 이거 처리 안 합니다. 바로 올라옵니다. 1이냐 할 때, 1이야. 그러면 1이면 프린트 F로 하나 출력하고 브레이크만 나면 이 브레이크란 명령은 이게 한 세트잖아요. 이게 블록이잖아요. 이거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 뒤로 빠져버립니다. 즉, 이거 처리 안 합니다. 오케이? 그런 차이가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 if, else에서도 if가 조건이 참이면 그 밑에 거만 처리되지 else 뒤에 거는 처리하지 않고 넘어가잖아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꼭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얘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지우고 해봐요. 어떻게 되나. 요거 지우고서 한번 1이라는 값 집어넣고 그 결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해봐요. 1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 와서 0이냐 아니야 1 가서 1이야 오케이 하고 이거 하고 그 다음 브레이크를 만났으니까 바로 이렇게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바로 이거 여기서 1 들어왔을 때 이거 물어보고 0이냐 아니야
1이냐? 그리고 프린트 F 했죠.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것도 찍어버려요. 두 번째는 둘도 찍어버린다. 여기서 멈추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했냐고. 10% 개발한 놈이 그렇게 했어요. 똑똑 하셨어요. 예.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저게 없으면 없는 게 나을까? 예,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없어도 그냥 케이스만 나면 다음으로 그러니까 넘어갔으면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또 이게 또 다른 사용법이 있거든요. 지금은 브레이크 쓰는 게 귀찮은데 저걸 또 잘 이용해서 쓰면 또 편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설명합니다. 봅시다. 조금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브레이크가 생략이 되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줄까지 하고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작업이 계속 수행됩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처리된 내용은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계속 문장이 실행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라. 또는 이걸 잘 이용하면 편하게 쓸 수도 있다 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브레이크문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저걸 쓰는 거지? 뭘까?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2번, 3번을 묶어서 쓰는 경우. 얘는 여기다가 숫자를 하나밖에 적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홀짝 구분할 때 보면 어떤 수의 맨 마지막 자리가 얼마냐 물어봤죠. 여기다가 적어 놓을 걸 그랬나? 예. 넘버란 숫자에 1의 자리 값을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죠? 1의 자리 값을 구하고 싶으면 그럼 넘버 나머지 10 하면 맨 끝에 한 자리 숫자만 골라낼 수 있거든요. 그 한 자리 숫자가 0, 2, 4, 6, 8이면 짝수죠. 그럴 때 씁니다. 0 지워버리고 2 지워버리고 4 지워버리고 6 여기다 8까지 한 다음에 이 프린트에다 짝수 이렇게 적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0일 때 1일 때 0일 때 2일 때 4일 때 6일 때 8일 때 요 명령 하나를 처리하도록 해요. 브레이크가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적어줄 걸 그랬나? 이렇게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일부러. 그 이유는 이 케이스 뒤에 요 값을 적을 때 이 값은 하나만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적고 싶을 때는 요 내용 없이 요 내용 없이 그냥 케이스가 1일 때 케이스가 0일 때, 2일 때, 4일 때, 6일 때, 8일 때, 그다음 프린트 짝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여러 경우도 묶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알았죠?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생략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있으면 작업을 종료하고 스위치 케이스문을 빠져나가는데 없으면 브레이크문이 나올 때까지 계속 처리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맨 아래에 나왔던 디폴트 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은 스위치 문이에요. 여기다 5라고 입력을 했어요. 5라고. 근데 보니까 0이냐? 아니야. 1이냐? 아니야. 2냐? 아니야. 여기에서 이거 아니면 바로 1이 넘어가고 이거 아니면 또 1이 넘어가고 이거 아니면 바로 이렇게 넘어서 여기까지 오거든. 디폴트. 그러면 디폴트를 만나면 무조건 수행합니다. 무조건. 5인데? 5래도 무조건 수행해요. 그래서 무조건 만음이라고 찍어버립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요 값이 스위치 케이스문이 어떤 경우에 어떤 순서로 어느 위치로 제어가 넘어가는지 저희가 알고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다 브레이크 들어가 있다는 거. 브레이크. 그리고 또 하나 요 값 뒤에 세미콜론, 콜론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 스위치 케이스문은 딴 데도 유사한 게 있습니다. 더 편하겠습니다. 이 CS가 좀 오래전에 나온 언어라 좀 복잡하긴 한데 지켜야 될 게 몇 가지 있다는 거 꼭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콜론, 괄호, 브레이크 꼭 써주고요. 디폴트는 선택적으로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스위치문 자체도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스위치문 안 쓰고 그냥 if문으로도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스위치문과 if문 비교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스위치문으로 if를 100% 커버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더 복잡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if가 더 좋은 거고요. 얘를 똑같은 걸 한번 처리하는 걸 바꿔봤어요.
지금 이거 뭐지? 0이면 없음, 1이면 하나, 둘, 셋. 0이면 없음, 1이면 하나, 2면 둘. 그리고 2보다 크면 3, 4, 5, 6, 7이면 많음이라고 찍는 그런 if문으로 구현을 했네요. 이걸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값을 입력받아 썼어요. 같이 쓸 필요가 없죠. if문만 보는 겁니다. 이거를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바꿔 또 이렇게 씁니다. 스위치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0이면 없음 게임 끝.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1이면 하나 찍고 게임 끝. 이렇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값이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무조건 이거 찍어라 이겁니다. 오케이? 조심해야 될 거 요거 콜론 그리고 브레이크 이거 신경 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느 게 편한지 보기는 이게 좋죠. 보기는 이게 훨씬 좋죠. 한 줄로 써도 되거든 이거. 근데 타이핑은 좀 한 변수에 대해서 여러 조건을 물어보는 경우는 스위치 케이스문이 명확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버리면 되니까. 오케이? 자기 편한 대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스위치문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 여기 변수 쓸 수 없습니다. 여기는 변수나 수식을 써도 되는데 이거 변수 쓸 수 없습니다. 여기 수식 안 됩니다. 여기 소수, 실수 안 됩니다. 여기 문자열 안 됩니다. 문자가 될 거예요. 문자열은 안 됩니다. 쓰지 말아야 될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만들 때 조금 좀 더 신경 썼으면 더 좋은 명령이 됐을 텐데, 다른 언어에서는 틀립니다. C는 이렇다는 거고요. 다른 언어에도 스위치 케이스문이 있는데 이 조건이 좀 틀립니다. 다른 언어는 이거 다 보강해 놨습니다. C는 이렇다는 거예요. 숫자나 한 글자, 문자 아닌 다음엔 쓰지 말아라예요. 변수 쓰지 마라. 수식 쓰지 마라. 실수 쓰지 마라.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문자가 2개 이상. 이럴 때는 주의해서 써라. 쓰지 말아랍니다. 오케이? 스위치문 쓰는 경우. 이 품이랑 똑같은데. 언제 쓰라고 그랬지? 한 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값을 물어볼 때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어볼 때 이 케이스에는 보기가 되는 건데 여기에는 변수, 수식, 또 실수, 문자열 절대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무슨 원리인지 한번 여러분이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1년 365일을 월로 구분을 하죠. 1, 2, 3에서 12월까지로 구분하죠. 그런데 웃긴 게 1월 달은 며칠까지 있죠? 또 2월 달은 며칠까지 있죠? 3월 달은. 1월 달은 31일까지 있고 2월 달은 6년이 아니면 28일까지 있죠. 3월 달은 31일까지 있고요. 그러면 4월 달은 30까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손해 갖고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손으로 계산 그런 거 얘는 안 배웠나? 그렇게 하기도 하죠. 알죠, 다? 1월 달은 며칠까지? 31일까지 있고요. 2월 달은 28일까지 있고, 3월 달은 31일까지 있어요. 4월 달은 30일까지 있고요. 퀴즈 하나 낼게요. 그러면 1년 12달 중에 30일까지 있는 달, 30일, 29, 30 하자. 30일이 있는 달이 몇 개가 있을까요? 1월부터 12월 중 30이 있는 달은 몇 개가 있을까? 계산해봐, 빨리. 30일은? 1월 달은 30일, 2월은 28일. 30일이 있는 달은 몇 개가 있나? 30일이 있는 달. 빨리 계산해봐요. 현장. 30일이 있는 달은 몇 개가 있죠? 계산했어요? 몇 개죠? 난 내 거 할 거예요. 지금 요거는 그거예요. 각 월별로 2월 달은 28일, 마지막 날이 28일이죠. 4월, 6월, 9월, 11월은 30일까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31일까지 있대요. 30일이 있는 달, 30일이란 날이 있는 월은 토탈 몇 개? 11개 달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알죠? 1월 30일 있죠. 3월 30일 있죠. 4월 30일 있죠. 5월 30일 있죠. 무슨 말인지 몰랐으면 통과. 그래서 각 월별로 날수가 며칠인지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꼭 돌려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입력은 1, 2, 3, 4 다 넣어봐야 됩니다. 오케이.
네, 산술 계산기 똑같은 겁니다. 앞에서도 한번 우리 산술 계산기 짜본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처리하는 예를 들어 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작성해서 돌려보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여기 S 붙여서 하면 좋을 거고요. 여기 꼭 띄어쓰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것도 붙여 써야 됩니다. 예, 그러면 결과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짰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단지 if문을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바꾼 것 뿐이니까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위 프로그램은 단순히 산술 연산만을 처리하였다. 비트 연산을 아이씨 해보기 바랍니다. 비트 연산자 16진수 아이씨 뜨지도 않는데 배울 때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오케이 과제로 내야지 뭐. 케이스절에서 브레이크문을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 케이스절에서 브레이크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또 변수 프로세의 값이 1, 2, 5일 때 다음 코드에 출력을 쓰죠. 1일 때 못 출력되지. 1이면은 사과. 2면은 못 지키죠? 이런 거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직접 풀어보세요. 돌려봐도 되고요. 앞에 설명한 사항입니다. 통과. 진짜로 해봐요. 과제로 될 거예요. 수업 듣고 바로 확인하면 과제 쓰기 쉬울 겁니다. 고우툼은 맨 마지막 부분 같은데요. 고우툼은 조건 없이 어떤 특정한 위치로 점프하는 명령어입니다. 지정은 막 뛰어다녀요. 이거는 구조적인 프로그램에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프로그램 짤 때 고우투라는 명령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 고우투 명령 다 들어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좋다는 거지 또 쓰면 나쁘다는 아닙니다. 쓰지 말아달라는 거고요. 구조적인데 구조적이라는 개념도 없잖아요. 구조적 프로그램이 뭐야? 잘 짜여진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아주 작은 사이즈로 잘 구성이 돼서 쓰기가 좋다. 뭐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고트가 있다는 거 알고요. 아마 내가 샘플로 제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f문 쓴 경우, for문 쓴 경우 반복문이 끝난 다음에 이 고트문 사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과제로 제시하겠습니다. 오케이? 고투문 설명은 합니다. 고투문이 어떻게 쓰는지 설명은 할 거예요. 고투 명령은 고투 이렇게 라벨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라벨이 이름이에요. 라벨이 아니 라벨이라 꼭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라벨을 주는 방법은 이름을 주고 뒤에 콜론을 찍게 되면 이게 라벨이 돼버립니다. 우리 스위치 케이스 문에 보면 케이스 값 주고 콜론 찍었죠. 땡땡. 근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줄에다가 이름 주고 콜론 땡땡 치고 엔터 치면 이게 왼쪽으로 딱 붙으면서 혼자 살아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라벨, 스티커 붙여놓은 거예요. 깃대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고우투란 명령으로 그 이름을 뒤에 딱 적어주면 이 명령을 만나는 순간 무조건 1, 2 넘어갑니다. 위치가. 작업한 순서가 글리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건 위에서 내리니까 좀 그런데 이런 명령 보면 되죠. 이걸 쭉 처리하고 내려왔는데 여기 보니까 고우투 라벨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라벨을 찾아갑니다. 어디로? 1, 2. 그리고 또 쭉 처리합니다. 또 만나서 또 올라가고 처리하고 또 만나서 또 올라가고 그럼 계속 도는 거죠. 이런 용도로 씁니다. 오케이? 아직 반복문을 안 배웠기 때문에 비교 설명이 좀 그런데 그것도 미리 한번 설명한 겁니다. 반복문이 좀 할 말이 많거든요. 오케이? 에이, 뭐 전향, 뭐 후양 몰라도 돼요. 그냥 넘어간다예요. 고투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예, 구구단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구단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순서대로 이대로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 라벨 잡았네. 콜론 처리했죠. 이게 라벨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찍었네요. 뭐 찍고 별표 찍고 뭐 찍고 는 찍고 뭐 찍었어요. 3i 3i가 뭐지? i가 1이네. 3 곱하기 1 요게 찍히겠네. 이거 찍었어요. 그리고 i를 1 증가시켰네. 그럼 i가 2가 됐겠네. 그리고 i가 10이냐? 아니요. 10이면은 1, 2가 됐네. 어디 1, 2 가는 건데? 아니요. 그러면 밑으로 와서 요걸 수행하죠. 어디로 가라고? 1, 2 가래요. 그러면 프린트는 또 만나서 이걸 찍고 i를 1 증가하니까 3이 됐을 거고 또 찍고 돼요.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이때 얘하고 얘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지금까지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제어문은 크게 봐서 조건문과 반복문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처음에 첫 시간에 얘기했고요. 그리고 조건문 설명을 하면서 if문 설명을 1교시 했습니다. 2교시에는 if, else문부터 중첩 if 사용법, if문에 어떻게 활용한다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 스위치, 브레이크, 컨티뉴, 고투문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브레이크문은 어디에 쓰였죠?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한 조건을 만족하고 작업을 종료하고 빠져나갈 때 썼고요. 컨티뉴 안 썼습니다. 이건 if 요 뒤에 가서 쓰겠습니다. 이게 왜 집어넣지? 쓰지도 않을 거 진짜? 하하, 이해해줘. 미안해. 실수. 그리고 고투문은 제어의 위치를 임의로 바꿀 때 쓴다고 이야기했죠. 요거 구구단 할 때 직전에 하나 샘플 들었고요. 나중에 반복문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if문 사용법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조건, 다이아몬드 순서대로 그릴 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명령어는 if라 그랬죠. if 명령어의 문법은 if 뒤에 가로 열고 조건을 심어줘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일 때는 그냥 바로 이 뒤에 있는 거 수행이 되고요. 거짓이 발생이 되면 else라는 명령 뒤에 표현된 얘가 수행이 된다고 그랬죠. 이런 점 떠올랐으면 잘 따라온 겁니다. 예, 수고했습니다.